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우리 저 경남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 3.15 의거가 장식이 될 텐데요. 진실화해위 3.15 의거과가 지난 2년 동안 덮어져 있던 진실을 계속 파왔습니다. 오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15 의거과 조유묵 과장 모시고 최근 드러난 이야기를 함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3.15 의거과가 생소하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을 한번 가볼까요? 그 작년 1월 21일에 3.15 의거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예. 그 1년 전에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3.15 의거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21년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62년 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 3.15 의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3.15 의거하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또 많이 알려졌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3.15 의거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예. 그다음에 인권 침해 상황 이런 것들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또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4.19 혁명에 좀 그렇죠. 가려져 있던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4.19 혁명에 또 가려져서 예. 그동안 법적, 역사적 평가를 좀 제대로 예. 이제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국가가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시작했다라는 예. 점에서 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3.15 의거과로 출발을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좀 어떤 대목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파봐야겠다,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또 3.15 의거과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이제 3.15 의거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예, 신청주의. 예. 그래서 3.15 때 인권 침해를 당했다거나 3.15 의거 때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예. 진실규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접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하나의 축이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3.15 의거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3.15 의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규모로 예. 어떤 성격으로 또 그 당시에 가해자는 어떻게 또 처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예. 어떤 재평가라고 할까요?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직권조사라는 형태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아마 3.15의 진상 규명의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을 파보고 또 진상 규명하는 그 과정 전에 앞서 신청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자체가 참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당시 예. 마산에 8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위를 참여하신 분들이 예. 보통 41년생에서 43년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8순이 넘으셨죠. 그러네요. 거의 90이 예. 다 돼가시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의 어떤 진술을 받기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또 신청을 해 주셨다가 저희 조사 과정 속에서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예.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 진술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데요. 이 자료도 62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이제 없어졌고 예.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보해서 검토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활동의 주요 이제 이 방향이라는 게 결국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찾아서 또 조사하고 그렇지만 어렵지만 또 신청인들 그리고 또 신청인을 그 시위 참여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 이런 분들의 진술 조사를 어쨌든 좀 다 해서 진실 규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풀어야 될 매듭인데 굉장히 좀 어렵게 풀어가고 계신 셈인데 그것 좀 듣고 싶네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신청을 하고 싶다, 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1차 접수는 예. 작년 12월 9일자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진실화위원회는 3.15 의거 사건뿐만 아니라 예. 항일 독립운동 시기부터 아. 문민정부 시기까지의 예.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군요. 그래서 예. 신청은 작년 12월 9일자로 끝났는데요. 다만 3.15 의거과는 예. 진실화위원회 다른 과에 비해서 예. 1년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신청 기간도 짧았어요. 그래서 3.15 의거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예. 3.15 의거 사건만 추가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추가 접수 지금 예, 그래서 받고 올 있고요.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얼마 남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진실 규명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좀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 MBC 경남이 앞서 3월에 보도하기도 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3.15 의거하면은 학생들 중심, 학생들 주도가 많이 떠오르는데 예.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네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사실 이제 3.15 의거의 역사 사료를 보면 주로 이제 엘리트 예. 중심의 좀 서술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성별을 굳이 나누자면 남성 중심의 또 의거사 진술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지식층이라든지 또 남성 그 중에서도 또 주도로. 남성 중심 그리고 낮과 밤의 시가 있었는데 예. 낮 시 중심의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의 시는 이렇게 기술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중심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3.15 의거과가 개설이 되면서 조사를 하면서 학생이 분명히 시위를 주도를 하고 예. 출발을 했지만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여했다라는 것들이 여러 기록에 좀 간혹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위를 했다라는 예. 기록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예. 그다음 사료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이제 어떤 규모로 어떤 성격으로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신청인 사건은 아니지만 예. 당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권 조사라는 형태로 네. 할아버지 할머니 조사를 했고요.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네. 그리고 과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음. 의미 있는 음. 시였다라는 게 이번 진술 조사를 직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낸 것도 그 장소도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마산의 좀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예. 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4월 11일 날 김지열 시신이 떠오르면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마산에는 소위 2차 의거라고 2차 시위가 예. 대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김준일 여사 시신이 떠오르고 떠오르고 나서 예. 4월 13일까지 그리고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산에 있는 경찰 200여 명 예. 그리고 타지에 있는 경찰 800여 명이 총 1000여 명의 경찰이 마산 시내에 투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4월 13일 밤 이후부터는 마산 시내가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에서 완전히 장악이 됩니다. 예. 뭐 그 야간 통행 금지라든가 그다음 시위 주모자에 대한 검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마산 시내가 경찰에 의해 통제가 돼서 예. 4월 13일 이후에 마산 시내가 거의 시위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24일 날 할아버지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누군가의 자식들이 총에 맞아 죽고 다치고 연행되고 고문당하고 예. 누구는 또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 경찰, 고문 경찰, 발포 경찰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황. 예. 그리고 마산 시내는 어느 누구도 이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할아버지들이 우리라도 좀 나서서 자식들의 죽음을 좀 우리들한테 나서서 좀 외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여론 주도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남성 아니면 뭐 학생들 주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까지 함께 나서서 그래서 4월 24일 날은 할아버지 주도로 시위가 일어났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예. 한 3만여 명 규모로 예. 4월 24일 날 예. 시위가 일어납니다. 어. 그리고 다음 날 25일은 할머니들이 예. 이제는 또 주도를 해서 나서가지고 또 마산 시민들이 결합을 해서 4.24, 4.25에 그러니까 13일 이후 조용했던 마산의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즉 여론 주도층이 아닌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상 한 번도
예. 그런 일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노인층이 시위를 주도를 해서 그것도 이승만 퇴진을 직접 예. 퇴진을 내걸고 시위에 참여했다라는데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3차 의거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3.15 의거사 하면은 1차 의거, 예. 3월 15, 16일, 그다음 이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2차 의거라고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예. 할아버지 할머니 시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26일 날 이제 원정대 시까지 이걸 한 3차 시로 예. 명명을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진화위에서도 또 3.15 의거과에서도 뭐 지금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3.15 의거가 기존에 예. 1차, 2차 의거 이후에 예. 4.19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이승만 하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통의 예. 역사사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중요한 예. 층에 의해서 시위가 전개됐고 이게 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4월 24, 25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부산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산에 4월 26일 오전에 예. 그러니까 이승만 하야한 날이죠. 예, 예. 4월 26일 부산에 대규모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오전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서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 20만 규모의 부산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원정시를 이제 그리고 나서 예, 그 그리고 일부가 나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네, 순서상을 예, 예, 보면 예. 그리고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구호의 주요 구호가 예. 이승만 퇴진을 전면에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산의 4.24 4.25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단순히 마산의 시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네. 부산 지역에 영향을 줬고 이 시위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시 주소청도 그렇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조차도 예. 이승만 퇴진을 적극적으로 내걸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4월 24일 날 할아버지 시위 때부터 예. 주요 구호로 이승만 퇴진을 전면에 걸었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3.15 의거 4, 예. 4.19 혁명사가 좀 더 풍부하게 새롭게 쓰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예, 선명하게 목소리를 냈던 그 어르신들의 그렇습니다. 예, 의거까지 짚어주셨고 그 김주열 열사 시신이 떠오르면서 이제 2차 의거가 일어났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김주열 열사 시신을 인양했던 분에 대한 또 그 규명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까? 많이 이제 알려진 분인데요. 이제 당시 어부였던 예. 김경영 씨가 이제 경찰의 요청으로 김주열 시신을 이제 인양하게 되죠. 예. 근데 이분께서 이제 인양하고 난 뒤에 각종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가 난파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65년도 5월에 그 자리에 가서 예. 김주열 시신을 인양했던 그 자리에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배우자도 사망하고 이러면서 가족사가 정말 힘든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요. 예.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족을 찾지 못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됐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자료 조사와 진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족을 찾아야 그러니까 다 보니까 예.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따님을 저희들이 찾게 돼서 따님에 대한 진술 조사를 통해서 예. 자료 조사와 진술 조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한 사례죠. 그래서 뭐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접하다 보면 다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김경영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 조사관들이 상당히 참 마음이 아팠던 예.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참 그분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뭐 감히 좀 예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진실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시위를 참여했냐 안 했냐 이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김경영 씨는 그렇지는 않지 않았죠. 그러니까 3.15 의거법에 3.15 의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예. 참여자에 대한 명예 회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참여자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 3.15 의거법에. 그래서 이제 김경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앞 사례들이 좀 참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허종 기자라고 김주열 시신을 처음으로 그 찍은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좀 유공자가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김주열 여사의 모친
건찬주 여사를 저희들이 진실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또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예.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좀 폭넓게 적극적으로 해서 김경련 씨도 저희들이 진실규명을 했고 네. 이게 또 다행히 예. 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네. 얼마 전에 진실규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알겠다. 이 아픔은 어떻게든 좀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될 텐데 후손들이 뭐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과거사정리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저희 3.15 의거법에는 배보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 3.15 의거 사건뿐만 아니라 진실화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난다고 해서 예. 바로 배보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3.15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로 바로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 국회에 물론 이제 배보상 관련 법들이 이제 계류 상태인데요. 음.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의 과제이긴 한데 다만 예. 3.15 의거 같은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실규명을 내리면 예. 개인이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저희가 진실규명한 두 분이 예.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해서 유공자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갈 길은 먼데 시간이 좀 촉박해지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대목이고 그 진아이에서 또 3.15 의거과 활동 뭐 기간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진아이가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이제 진아이 전속 기간입니다. 그럼 예. 저희 3.15 의거과도 예. 진아이 소속이기 때문에 예. 내년 5월달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예. 다만 과거사 기본법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예. 대통령실과 국회에 예. 1년 연장 요구안을 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게 통과가 되면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저희로서는 1년 연장이 돼야 되는 게 예. 지금 추가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추가 접수된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예.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년 연장도 좀 적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족해 사실은 보이네요. 예. 그 사건 수로 보면 진아이 전체로 보면 예. 1년 연장 가지고는 저 현재는 부족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 좀 짧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3년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각오, 어떤 목표가 있는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직권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원정 시위를 통해서 기존에는 3.15 희생자가 14명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2명의 사망자를 더 확인해서 이제 과거 그 3.15 의거사가 새롭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도 신청인에 대한 어떤 진실규명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예.